이번에는 가전 빅3 LG, 삼성, 쿠쿠 인덕션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각 브랜드별 추천 제품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브랜드 외에 린나이, 나브앤매직, 쿠첸의 특장점과 추천 모델이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보시는 우측 상단 정보카드에 기존 영상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1. 브랜드별 특징, 2. LG 라인업별 특징 추천 제품, 3. 삼성 라인업별 특징 추천 제품, 4. 쿠쿠 라인업별 특징 추천 제품 순서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브랜드별 특징. 3개 브랜드의 비교 순서는 1. 외관 디자인, 2. 성능, 3. 부가 기능 순서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외관 디자인. LG, 삼성, 쿠쿠 세 브랜드는 공통적으로 무광 블랙 색상의 매트 라인 제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인피니트 글라스가 적용된 무광 블랙을 최초로 선보였고 주부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자 쿠쿠와 LG전자에서 뒤이어서 매트 라인을 추가했습니다. 무광 블랙의 장점은 유광에 비해서 지문이나 얼룩이 잘 보이지 않아서 관리가 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소 유광의 글라스, 인덕션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유광의 불편함과 무광의 편리성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그런데 무광 색상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개 브랜드 모두 매트 블랙은 가장 고가 라인에만 출시되고 있어서 가성비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금액은 아닙니다. 이 밖에도 화이트 상판은 요즘엔 대세를 넘어서 기본이 되고 있는데요. 주방을 조금 더 화사하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화이트 색상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블랙 색상을 포함해서 다른 색상들은 상판과 조작부가 구분이 없는 일체형이지만 화이트 색상은 상판과 조작부가 분리된 형태인데요. 특히 쿠쿠는 조작부와 상판 경계에 메탈 소재 같은 것으로 돌출시켜 놓아서 국물이 끓어 넘치더라도 조작부로 넘어오지 않도록 설계된 부분이 특징입니다. 화이트 색상의 단점은 지문과 얼룩은 블랙에 비해서 덜하지만 김치 국물이나 양념이 떨어지면 자주자주 청소를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한 분들에게만 추천드립니다. 화이트 상판은 브랜드별로 가격 편차가 큰 편인데요. 쿠쿠는 화이트 색상도 50만원 중반에 구매가 가능해서 가성비가 좋은 편이지만 삼성은 최소 70만원대로 동일 스펙 블랙 색상에 비하면 10만원 이상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LG전자에 비하면 삼성전자도 가성비가 좋은 편이라고 느껴지는데요. LG전자에서는 화이트 색상으로 구입하려면 최소 100만원 이상 비용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브랜드 외에 린나이와 쿠첸 화이트 제품은 40만원대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LG전자의 가격이 비싼 것이 화이트 상판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색상을 더 중시하시는 분들이라면 저가형 제품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가장 많이 구매하는 유광 블랙 색상이 있는데요. 블랙 색상은 어느 주방이든 다 잘 어울리고 가성비도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화이트 색상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저희 집 주방 엔지니어 스톤이 색상이 다소 어둡고 오븐 색상이 유광 블랙이 미리 설치되어 있어서 유광 블랙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저희 집 주방은 유광 블랙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점도 저에게는 큰 메리트였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그레이 색상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두 회사 모두 조작부와 상판이 일체형으로 연결되어서 화이트 색상에 비해서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삼성전자는 2022년식으로 인터넷 최저가 기준 70만원대, LG전자는 11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인덕션 가격을 형성하는 기준 중 하나가 상판의 재질과 상판 브랜드인데요. 삼성전자와 LG, 쿠쿠 모두 세라믹 글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글라스를 만드는 회사는 독일의 쇼트세란, 프랑스의 유로케라, 일본의 에니지, 중국의 캉얼까지 4개의 브랜드가 세라믹 글라스를 국내에 납품하고 있는데요. 인지도는 쇼트세란의 높은 편이지만 전문가들은 상판 재질의 내구성과 내열성은 모든 회사가 동일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라믹 글라스의 브랜드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LG전자와 삼성은 조금 더 내구성이 좋은 재질을 사용 중인데요. LG전자는 유일하게 슈트세란의 미라듀어 글라스를 사용합니다. 미라듀어 글라스는 일반 세라믹 글라스보다 경도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경도는 견고함의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일반 세라믹 글라스가 마르텐스 경도 4 정도라면 미라듀어는 마르텐스 경도 10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또한 긁힘에도 강한데요. 모래 긁힘은 일반 글라스 대비 95% 감소, 연마성 스펀지에 의한 스크래치도 70%나 감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미라듀어는 가격이 비싸지는 것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은 최소 160만원 이상, 온라인에서도 최소 120만원 이상은 지불해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도 고가 라인에는 자체 개발한 인피니트 글라스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인피니트 글라스는 일반 글라스 대비 스크래치 방지 1.5배 향상, 모스 경도 8 정도의 내구성을 기록했습니다. 인피니트 글라스도 비교적 고가 제품에만 적용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비스포크 라인에도 인피니트 글라스를 적용한 모델이 130만원대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요즘에는 인덕션 상판 테두리 마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데요. 세 개 브랜드 모두 요즘엔 매트 라인에 주력하면서 프레임리스로 슬림하게 출시하는 추세입니다. 프레임리스는 주방 싱크대와 더욱더 밀착되는 깔끔한 느낌을 주지만 혹시라도 모서리에 강한 충격을 받으면 파손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사면 메탈 처리를 대부분의 제품에 적용하고 있어서 파손 위험도를 줄이고 있는데요. LG전자와 쿠쿠는 다이아몬드 커팅 혹은 인피니트 엣지 처리로 마감한 제품들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커팅 방식은 디자인이 고급스러울 뿐만 아니라 모서리에 이물질이 잘 끼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공법입니다. LG전자는 다이아몬드 커팅도 이면 처리, 사면 처리 등 스펙으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만약 가격이 비싸진다면 이면 처리 제품을 구입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덕션을 고를 때 조작부와 인디케이터도 고려해봐야 되는데요.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작부에는 컨트롤러가 한 개만 적용되는 제품과 세 개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컨트롤러가 하나만 적용된 제품은 깔끔한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여러 화구를 동시에 사용할 때는 다소 번거롭습니다. 만약 왼쪽 화구에 라면을 끓이면서 동시에 우측 화구에는 프라이팬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면 갑자기 라면 국물이 끓어넘칠 경우에 빠른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먼저 라면 쪽에 화구를 선택해주고 컨트롤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라면 국물이 끓어넘치는 걸 막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반면 화구별 개별 컨트롤러가 적용된 방식이라면 조작부가 다소 조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바로바로 해당 화구를 컨트롤할 수 있어서 대처가 빠른 편입니다. LG전자는 전 제품 조작부 컨트롤러가 하나만 적용된 모델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쿠쿠는 두 가지 방식을 모델별로 혼용하고 있어서 기호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최근 출시되는 제품은 모두 컨트롤러가 하나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개가 적용된 모델을 구입하려면 인터넷에서 남아있는 연식이 지난 모델로 구입해야 합니다. LG전자와 쿠쿠는 화력 인디케이터가 적용됐습니다. 화력 인디케이터는 인덕션 화구 앞쪽에 일자로 배치된 조명을 통해서 현재 인덕션의 화구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인데요. 그렇지만 쿠쿠는 최신 모델에 화력 인디케이터를 추가하면서 스펙을 높여가고 있는 것에 비해서 LG전자는 초창기 모델에 적용하였던 화력 인디케이터를 제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LG전자 제품 중에는 그레이 색상만 유일하게 화력 인디케이터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대화형 알림창이 적용된 모델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비스포크 AI와 인피니트 AI에는 네모난 LCD 창을 통해서 현재 인덕션의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2. 성능. 해외 브랜드 인덕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출력이잖아요. 그렇지만 국내 브랜드는 일부 상위 제품을 제외하면 대화구 출력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요즘은 2939의 개별 화구 출력과 맥스 혹은 부스트 모드 사용 시간 정도만 따져보시면 됩니다. 해외 브랜드와 국내 브랜드 출력 관련된 상세 내용은 기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내 가정용 콘센트의 허용 전력이 3400W이기 때문에 국내 인덕션은 전기 증설 공사 없이 사용이 가능한 3400W 출력에 맞춰서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대화구 출력 3400W면 보통 라면물을 1분 40초에서 50초대면 끓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구 출력에 너무 큰 집착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구와 3구를 동시에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최대 사용 전력 3400W 범위 안에서 출력을 나눠 써야 하기 때문에 화력이 조금씩 낮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만약 대화구 맥스 모드 사용 시 좌측 화구까지 동시에 사용한다면 대화구 출력은 레벨 9나 레벨 8 정도로 자동으로 낮아져서 조금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조차도 가스레인지보다는 화력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요즘 웬만한 인덕션은 대화구 기준 3300W에서 3400W는 기본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쿠쿠의 가성비 모델 중에 최대 출력이 3400W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실상은 좌측 두 개 화구를 플렉스존으로 사용 시 3400W라고 되어 있는 제품이 몇 모델이 있으니까 그런 제품만 구분해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력에서도 LG, 삼성, 쿠쿠가 서로 소구하는 포인트가 다른데요. LG전자는 어차피 3400W의 동일한 소비 전력이라면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대로 된 인덕션 용기를 사용하면 어떤 인덕션도 화력이 좋겠지만 용기의 효율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저도 기존에 가스레인지에서 사용하던 냄비로 처음 라면물을 끓였을 때 10분이 넘게 걸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지만 4, 5만원짜리 테팔 냄비로 바꾸고 나니까 1분 4, 50초 만에 라면물이 팔팔 끓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냄비를 모두 바꿀 수 없는 상황이고 기존 냄비도 사용해야 한다면 LG전자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저효율 냄비도 잘 끓게 할 수 있는 특화 기능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효율이 낮은 용기를 가열하기 위해서는 전기료가 많이 발생하고 제품도 무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LG전자는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용기도 2.3배 빠른 속도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LG 제품 상판을 뜯어보면
단열재 코일 발열을 줄이기 위해서 분리벽 사용, 냄비와 코일의 거리를 줄인 이중 코일 구조, 인버터 개수를 2개 늘린 쿼드 인버터 적용 등 여러가지 부속품이 있는데요. 이런 부속들로 인해서 제품에 발열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핵심 부속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술이 인상적입니다. LG전자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가격이 더 비싼 것도 이런 설계, 효율, 안정성 등의 이유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LG전자의 인덕션은 단순 스펙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삼성전자와 쿠쿠는 듀얼링 화구를 사용하는 제품도 있는데요. 듀얼링 화구는 우측 대약의 크기가 기존 제품은 지름이 21cm 정도라면 28에서 29cm의 지름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듀얼링 화구라고 하는데요. 듀얼링 화구는 기존 21cm 코일에서 추가로 코일을 덧댄 방식으로 쿠쿠나 삼성전자의 듀얼링 화구를 사용할 경우에 큰 프라이팬을 사용할 경우에도 프라이팬 끝까지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부침개, 계란말이를 할 때도 끝부분까지 잘 익을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만 쿠쿠가 신제품에 듀얼링 화구를 적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것과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신제품에는 듀얼링 화구를 제외하고 있어서 다소 아쉽습니다. 듀얼링 화구가 필요하면 기존 구형 제품으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맥스 출력 모드의 사용시간도 3개 브랜드가 각각 상이한데요. 대화구의 맥스 출력은 보통 삼성, LG전자가 7분에서 10분가량 맥스 모드로 연속 사용이 가능한데요. 반면에 쿠쿠는 맥스 모드로 1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해보시면 알겠지만 맥스 모드로 사용하면 물이 금방 증발되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 사용할 일은 잘 없습니다. 물론 튀김 요리를 할 때는 쿠쿠의 인덕션이 좀 더 효과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기타 부가 기능. 다음은 와이드존, 플렉스존 유무인데요. 인덕션 중에는 좌측 2개의 화구가 위치한 자리에 긴 사각 프라이팬 하나를 통째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와이드존, 플렉스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조사마다 와이드존의 명칭과 방식이 상이한데요. 대표적으로 LG전자의 와이드존, 삼성전자의 플렉스존으로 나뉘는데요. 특이한 점은 중소 브랜드 쿠쿠는 이 2가지 방식을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LG전자와 쿠쿠에서 사용하는 와이드존 방식부터 설명드리자면 좌측에 있는 2번과 3번 화구를 브릿지로 연결해서 하나처럼 사용하는 방식이 와이드존입니다. LG전자는 와이드존이라고 부르고 쿠쿠는 와이드 플렉스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와이드존이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긴 프라이팬을 올려놓고 생선을 굽는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화구에서는 머리와 꼬리 부분은 좀 덜 익고 중간 부분만 잘 익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와이드존을 이용하면 머리와 꼬리 부분까지 골고루 잘 익습니다. 다음 삼성전자와 쿠쿠의 고가 모델에만 적용되어 있는 플렉스존 방식이 있습니다. 플렉스존은 좌측 2개 화구가 있는 쪽에 4개의 타원형 코일을 배치한 방식이어서 쿠쿠는 쿼트로 프리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쿼트로 프리존과 쿼트로 플렉스존은 코일 4개를 빼곡하게 배치한 제품이기 때문에 중소 두 화구를 브릿지 형태로 배치한 방식보다 좀 더 균일하게 조리된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형 코일 2개를 브릿지로 이어놓은 방식은 코일과 코일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살짝 균일하지 못하다는 후기가 있는 편인데요. 참고로 삼성과 쿠쿠 프리존은 비교적 고가 라인에만 적용되었고 LG전자의 와이드존도 가격이 비싼 편인데요. 삼성과 쿠쿠의 플렉스존은 최소 80만원대, LG전자의 와이드존은 최소 150만원대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특이한 점은 쿠쿠는 와이드 플렉스존이 적용돼 있어도 가격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와이드존이 필요하면 쿠쿠 50만원대 가성비 모델로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쿠쿠는 유사한 기능도 적용하고 있는데요. 쿠쿠는 셰프 스틱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탐침형 무선 온도계를 적용해서 음식에 필요한 온도를 설정하고 온도 조절이 가능하며 끓어넘침 방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쿠쿠에서 사용하는 셰프 스틱과 같은 유사한 기능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쿡 센서를 통해서 끓어넘침 방지 그리고 온도 조절을 세밀하게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쿡 센서와 쿠쿠 셰프 스틱 기능은 없지만 끓어말림 기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의 비스포크 AI 제품은 스마트 싱스 어플을 통해서 외부에서 전기레인지 전원을 차단하는 등 편리한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LG전자는 인덕션 초창기 모델에는 이런 원격 제어 기능이 적용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원격 제어 기능은 제외되었습니다. 챕터 2 LG전자 라인업별 차이점 추천 제품. LG전자는 오브제 라인을 포함해서 총 인덕션의 개수는 28종입니다. 오브제 라인 중에는 일체형 상판에 적용된 그레이 색상의 클리어 트랜스, 상판과 조작부가 분리된 분리형 제품, 미라듀어, 블랙 세라믹, 최근 출시한 매트 라인으로 분리가 됩니다. 가격은 최소 60만원대에서 최대 200만원대까지 다양한 편입니다.